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AWS의 네트워크 신규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아마 오늘 행사에 전달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인프라스러운, 가장 낮은 레벨이지만 나머지 모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저희 AWS 글로벌 백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AWS 클라우드 상에서의 여러분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 VPC를 어떻게 관리하고 연계하고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네트워크에 관련된 신규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데모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AWS는 월드와이드하게 굉장히 많은 양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AWS 리전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 곳곳의 지리적인 거점에 다양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AWS의 서비스는 초기 5년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개의 글로벌 리전으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주로 이제 각 대륙의 지역 거점들이고요. 북미에 2개, 유럽에 하나,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초기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5년은 앞선 5년의 약 2배의 속도와 규모로 리전을 확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북미, 남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3군데의 리전이 추가적으로 개설이 되고요. 특히나 북미 쪽에 보시면 가브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미국의 정부기관 고객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정과 요구 조건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리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리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리전의 경우에는 중국 자체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는 각 중국의 국내 규제를 잘 준수하면서 중국에서도 리전을 런칭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마 서울 리전이 개설되기 전에 많은 고객분들이 쓰셨던 일본 도쿄 리전이 이때 개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2년인 2016년에서 2017년을 보면 역시 과거 5년에 비해서 또다시 2배 정도의 속도로 글로벌 리전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서울 리전이 2016년 초에 개설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역시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리전들이 개설이 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2번째 리전인 닝사 리전이 지난 12월 말에 리전 개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인도 리전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는 런던과 파리 리전이 새롭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AWS는 월드와이드하게 18개의 리전과 49개의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2년 어떨까요? 지금 현재부터 내년 2019년 초까지 AWS는 공식적으로 4개의 추가 신규 리전을 서비스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의 가버먼트 리전인 US 가버먼트 리전의 동부 지역, 그리고 가까운 홍콩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까지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앞서 보셨던 수많은 AWS 글로벌 리전들이 그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에 앉아서 전 세계에 있는 AWS 리전 어디에나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자유롭게 프로비저닝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간이 되는 AWS의 글로벌 백본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AWS의 주요 지리적 거점인 리전을 바탕으로 AWS가 글로벌리 운영하고 있는 AWS의 글로벌 백본에 대한 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신규 엣지 로케이션이나 신규 네트워크들이 생성되고 있는 시간일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글로벌 백본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AWS에 있는 모든 리전 간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AWS의 글로벌 백본을 사용해서 상호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즌은 최소 이중화된 100G 이상의 링크로 다른 리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AWS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용성과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 라인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라인이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회선의 대역폭과 용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더 이상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요. 여기서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클라우드가 100%도 아니고 온프라미스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연계할 거냐가 지금 현재 과도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와 AWS의 여러분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 VPC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되고요. 그 중에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선택하시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바로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넥트는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AWS의 여러분들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 VPC를 전용 회선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사용하게끔 하는 옵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80여 개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AWS의 VPC와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시 한국에도 2군데의 다이렉트 커넥트 접속 지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 클라우드 프론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전 세계의 불특정한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경우 그 해당 사용자의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컨텐츠를 직접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CDN 서비스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러한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를 저희가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5개의 도시에 지금 현재 107개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SLA 100%를 제공하는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 그리고 디도스와 웹 방화벽 서비스인 실드와 와프가 이 엣지 로케이션 기반으로 사용자들께 제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규모를 비교하실 때 굉장히 모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개수 또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구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위치나 개수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역시 고객 여러분들의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동종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리전의 개수가 AWS가 얘기하는 리전의 개수와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리전과 가용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AWS 리전이 있습니다. 이 AWS 리전은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라는 것은 미니멈 2개, 맥시멈 현재로서 가장 많은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노스 버지니아 리전, 총 6개의 가용 영역을 하나의 리전 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은 다수의 가용 영역의 집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의 가용 영역은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집합 또는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가용 영역에 다수의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메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숫자와 저희의 가용 영역 또는 리전의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전 내에 있는 각각의 가용 영역은 서로 보시는 것처럼 메쉬의 형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이 어떠한 가용 영역에 배포되더라도 동일한 레이턴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하나의 가용 영역에 물리적인 장애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전에는 2개의 이중화된 트랜짓 센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짓 센터는 모든 가용 영역에 연결되어 있고 이 트랜짓 센터를 통해서 이 리즌은 AWS의 다른 리즌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이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의 전반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AWS를 오래 사용해 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리소스들의 영향 범위 그리고 동작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WS는 여러분들이 위치한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AWS상의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는 IAM 서비스, 그리고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 주로 이제 아까 보셨던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글로벌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리즌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 리즌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 이 바로 VPC입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불리는 이 VPC는 여러분들이 현재 온프라미스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 AWS상에서 운영되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이고요. 다른 고객들과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격리된 여러분들만의 공간입니다. 이 VPC 내에는 다른 외부 또는 다양한 온프라미스와 연계하기 위한 대부분의 네트워킹 관련된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의 리즌 레벨에서 여러분들의 VPC 내에서 동작합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VPC 내에 있는 리저널 리소스들은 다른 외부의 고객들과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설정이 없이는 서로 통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아시는 AWS의 다양한 퍼블릭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VPC 밖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부 서비스 중에 여러분들 VPC 내에 그 해당 인스턴스가 동작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MR과 같은 하둡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 하둡 인스턴스가 여러분들의 VPC 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많은 유의 서비스가 리저널 서비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VPC 밖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리즌 내에 있는 다수의 가용 영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서비스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서브넷이라고 부르고요. 그 서브넷은 각각의 가용 영역별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넷은 다수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할당될 수는 없고요.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가용 영역에,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서브넷을 다수의 가용 영역에 동일한 목적으로 프로비저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스턴스들의 부팅 디바이스인 EBS 역시 가용 영역 레벨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용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다른 가용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리저널한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가용 영역과 연계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AWS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VPC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VPC인데요. 이 VPC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 있는 관리자, 즉 AWS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또는 여러분들 오피스가 아닌 퍼블릭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베스촌 호스트라고 하는 경유 호스트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AWS 내에 있는 자원들에 액세스하고 일반적인 관리 작업들이나 프로비저닝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눅스인 경우에는 SSH, 윈도우인 경우에는 RDP를 통해서 VPC 내에 있는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VPC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버 자원들이나 스토리지 자원들에 대한 구성 관리 작업들을 하시죠. 물론 단순하게 AWS의 모든 설정은 웹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가능하지만 실제 인스턴스 단위의 관리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아마 많이들 안 쓰시는 옵션인 것 같은데 SSL 액세스 VPN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PC 내에 액세스 VPN 서버의 역할을 하는 VPN 서버를 하나 둡니다.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인 오픈 VPN 또는 시스코, 주니퍼 등등의 상용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 SSL 터널을 통해서
VPC 내부에 연결된 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베스천과 차이점은 베스천의 경우에는 모든 패킷의 출발지가 베스천 호스트인 것에 반해서 SSL VPN의 경우에는 모든 패킷의 출발지는 여러분의 단말,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에서 사내에 접근할 때 액세스 VPN을 쓰시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수의 사용자들이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온프라미스 네트워크와 또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와 연계할 때 어떤 옵션이 있을까를 한번 보면요.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사와 지사 간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이시고요. 여러분들의 VPC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라우터 또는 방화벽, 즉 사이트 투 사이트 IPsec VPN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양쪽을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경유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같이 인터넷의 특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회선의 대역폭은 예측할 수가 없고 트래픽의 컨제션은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나 밴드위스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바로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이 바로 보시는 전용 회선을 통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와 AWS VPC를 연결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커넥트는 아시다시피 고정된 레이턴시와 고정된 대역폭을 언제나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 VPC를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AWS에 있는 다른 자원들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좀 볼 텐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 서비스,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다이나모DB,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 특별하게 또 좀 더 다른 액세스 방법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오기 이전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VPC는 여러분들만의 격리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VPC 외부에 있는 AWS의 다양한 리저널 퍼블릭 서비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VPC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인터넷을 빠져나와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는 당연히 SSL과 HTT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가 VPC 엔드포인트라는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VPC 엔드포인트는 여러분들의 트래픽이, 즉 S3나 다이나모DB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VPC 내의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VPC와 해당 리전에 있는 S3 또는 다이나모DB를 전용의 채널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또는 나티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이 해당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방식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프라이빗 링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S3와 다이나모DB와 같이 다른 모든 서비스들도 이렇게 전용의 연결 옵션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엔드포인트는 약간의 제약사항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프라이빗 링크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가지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서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VPC에서 안전하게 이 해당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옵션은 해당 리전 내에 있는 다른 VPC, 내 계정에 있는 다른 VPC 또는 다른 사용자의 VPC와 어떻게 연결할까? 주로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VPC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금의 용도로 VPC를 분리한다든지 역할 또는 조직 구성에 따라서 이런 VPC를 분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들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술이 바로 VPC 피어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당 리전 내에 같은 동일 리전 내에 다양한 VPC가 있더라도 이 VPC들은 인터넷을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VPC 사이에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 부분이 바로 AWS의 VPC를 여러분들이 액세스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번 리인벤트에서 어나운스된 최신 기능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신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한 기능들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역 오피스들이 있고 그 지역 오피스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와 같은 그런 비싼 비용의 서비스를 쓰셨는데요.
자, AWS로 전환을 하고 나면 당연히 본사 주된 기간 시스템들이 있는 서울과 해외 리전의 거점들을 연결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부분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VPN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뚫게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서 보셨던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백본을 사용하게 되고요. IPsec 기반의 VPN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구성의 한 가지 약점은 우리가 연결해야 될 리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그 구성이 다소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 부담을 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VPN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이긴 하지만 네트워킹 디바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VPN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스킬 있는 직원분이 필요하시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EC2 기반이기 때문에 이 VPN 인스턴스의 비용 역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애에 대한 대비 당연히 이중화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우리가 다수의 글로벌 리전이 있고 이 리전들이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닌 멀티플 대 멀티플 통신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하기에는 너무나 관리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트랜짓 VPC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VPC를 트랜짓 VPC로 지정하게 되고 거기에 라우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중화된 VPN 인스턴스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전에 VPN 엔드포인트와 이 트랜짓 VPC를 연계해서 이 간을 일반적으로 BGP와 같은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글로벌 백본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IPsec 기반의 VPN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VPC에 태깅 정보만 넣어줌으로 해서 이 트랜짓 VPC에 참여하도록 하실 수 있는 일부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장점은 모든 리전들이 서로 목적지에 관계없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역시 이제 약점으로 불리는 부분은 VPN 인스턴스의 비용, 그리고 이중화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스턴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나리오 보셨던 포인트 투 포인트의 관리 부담에 대한 AWS의 해결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터리전 VPC 피어링입니다. 실제 그 리인벤트 세션에서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고객분들이 환호와 박수를 주셨는데 아직 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리전 VPC 피어링은 앞서 보셨던 첫 번째 케이스,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일 경우에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VPN 인스턴스를 유지하실 필요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WS 백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리적으로 떨어진 AWS 리전 간의 VPC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4개, 미국 내 3개, 그리고 유럽의 한 군데 4개의 리전에서만 제공이 되지만 조만간 전체 리전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한 가지 포인트 투 포인트 케이스에서 앞서서는 VPN 인스턴스를 가지고 별도의 VPN 터널과 일반적인 유지 관리를 진행해 오셨지만 인터리전 VPC 피어링을 통해서 단순하게 VPC 피어링을 구성하는 것만으로 이 2개의 VPC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2개의 VPC 간의 트래픽은 모두 암호화되어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리전 VPC 피어링은 서로 다른 AWS 리전 내에 있는 VPC를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AWS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케일과 장애 대응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간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외 리전도 여러분들의 서울 리전과 단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입니다. 앞서서 다이렉트 커넥트는 여러분의 온프라미스 환경과 AWS의 VPC 환경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묶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글로벌한 모든 VPC를 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 커넥터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각 지역에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를 연결하는 접속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 위치에 여러분들이 전용 회선을 연결하시게 되고요. 그 연결된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VPC와 다이렉트한 연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VPC와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다이렉트 커넥트이고요. 이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 하나만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WS의 퍼블릭 리전을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바로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해외 리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해외 리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하는 IPsec VPN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리전을 연결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구성된 사례를 보시면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 다이렉트 커넥트 옵션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의 다양한 리전 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AWS 인터리전 VPC 피어링을 구성하고 실제 테스트한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데모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리전 VPC 피어링이 제공되는 EU의 아일랜드 리전과 US의 노스 버지니아 리전 두 군데의 VPC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VPC에 테스트용 EC2 인스턴스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EC2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IP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퍼블릭 IP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경유해서 양쪽 리전이 통신하는 케이스입니다. 별도의 VPN 구성은 없이 그냥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케이스의 시나리오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리전 VPC 피어링을 통해서 피어링을 구성하고 그 피어링을 기반으로 로컬 네트워크처럼 통신하는, 그래서 핑이나 MTR과 같은 통신 테스트 유틸리티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입니다. 그래서 먼저 VPC 피어링을 구성하는 절차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리전이고요. 첫 번째 리전은 노스 버지니아 리전입니다. 노스 버지니아 리전에 하나의 VPC가 있고요. 그 VPC의 IP는 172.16.100점대의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100점대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VPC 내에서 통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라우트 테이블인데요. 이 라우트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VPC 내부 통신과 그 외의 모든 통신인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지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어링의 구성은 없는 상태이고요. 앞서 보셨던 테스트를 위한 인스턴스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IP인 100.10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통신을 위해서 퍼블릭 IP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쪽인 이제 아일랜드 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일랜드 리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리전 VPC는 172.16.200점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테이블은 VPC 내부 통신과 외부를 담당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 두 가지밖에 없고요. 피어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테스트를 위한 EC2 인스턴스는 200.10이라는 IP를 사용하고 있고 퍼블릭 IP가 매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피어링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링은 요청자와 수락자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요청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할 VPC, 즉 노스 버지니아 리전에 있는 VPC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VPC의 네트워크 대역이 나옵니다. 어카운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VPC와 상호 연결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용자, 다른 계정이 가지고 있는 VPC와 연결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전은 보셨던 해당 리전 내에 있는 다른 VPC와 연결인지 아니면 다른 VPC, 즉 인터리전 VPC인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리전 VPC가 지원되는, 피어링이 지원되는 나머지 리전들이 보이고, 자, 아일랜드 리전을 지정했습니다. 자, 대상 리전을 지정할 때 VPC ID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VPC ID를 확인해서 VPC ID를 넣게 되고요. 그래서 피어링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피어링 생성 요청이 생성되었지만 실제로 억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쪽, 즉 수락자 입장에서 이 피어링을 억셉트 해야만 해당 피어링이 활성화가 되고요. 역시 이제 펜딩 억셉턴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락자 입장에서 피어링을 보시면 요청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당 요청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양쪽 VPC의 정보가 나오고 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이제 다음 나머지 하나의 작업인 라우트 테이블을 변경하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라우트 테이블 기반의 통신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노스 버지니아의 네트워크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스 버지니아의 네트워크대인 172.16. 100점 대역에 대해서 아까 생성한 피어링 쪽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테이블 정의를 추가하게 되고요. 역시 반대쪽,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스 버지니아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아일랜드 리전의 네트워크 범위인 172.16.200.0 대역에 대한 통신인 경우 피어링을 경유하라라고 하는 라우트 테이블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구성이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두 개의 리전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실제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인접한 네트워크처럼 곧바로 동작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 기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EC2 인스턴스에서 퍼블릭 IP, 즉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상호 통신하는 케이스를 보시죠. 5개의 핑 패킷을 보냈고 정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중간 경로를 한번 볼까요? MTR이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5번의 패킷을 서머라이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테스트는 피어링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점은 중간에 경유하는 홉 카운트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약 19개의 홉을 거쳐서 통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피어링 커넥션을 통해서 바로 프라이빗 IP 자체로만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통신이 되고 있고요. 역시 MTR이라는 툴로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IP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홉입니다. 물론 아주 언더레이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홉은 아니지만 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구성된 터널링을 통해서 상호 통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터널링은 AWS의 피어링이 제공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VPC와 AWS 서비스들을 조금 더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 S3와 다이나모DB는 엔드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같은 리전에 있지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VPC 외부로 나가서 데이터를 액세스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NAT 게이트웨이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엔드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VPC 엔드포인트는 여러분들의 VPC에 만들어지는 터널의 엔드포인트가 되고요. 역시 앞서 보셨던 피어링과 마찬가지로 라우팅 테이블 기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우트 테이블에 해당 엔드포인트로 가는 주소가 별도로 매핑이 되게 되고 이 엔드포인트가 생성된 이후에는 모든 S3와 다이나모DB에 대한 액세스는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VPC와 AWS 리저널 서비스가 프라이빗하게 통신하는 그런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점은 NAT 게이트웨이를 통하는 것보다 엔드포인트를 통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낮은 비용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서의 단점은 항상 우리가 스케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 기반인 경우에는 이러한 엔드포인트들이 많아지면 라우트 테이블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 우리가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관리 부담 또는 관리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AWS 프라이빗 링크입니다. AWS 프라이빗 링크는 앞서 보셨던 VPC 엔드포인트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의 VPC가 직접적으로 프라이빗한 링크를 통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프라이빗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기술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비해서 한 가지 더 발전한 기술은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 즉 다이렉트 커넥터로 연결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서도 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AWS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액세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 시점에서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보시는 5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EC2, 로드 밸런스, 키네시스, 그리고 시스템 매니저와 서비스 카탈로그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 즉 외부와 통신 안 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게이트가 없는 인스턴스에서 AWS의 EC2 API를 사용하는 AWS CLI가 동작할까요? 동작하지 않습니다. 외부 AWS의 API 엔드포인트는 퍼블릭한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VPC는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와 통신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이제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즉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게이트웨이가 없는 여러분의 VPC에서도 이 해당 AWS 서비스들과 통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사용이 되고요. 라우트 테이블 기반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VPC 내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생성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링크가 주는 또 다른 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파트너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aa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해당 벤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의 VPC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을 하셨어야 됩니다. 역시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존재하시는 거죠. 데이터가 인터넷을 일단 빠져나가고 내 VPC를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프라이빗 링크가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VPC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간에 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지 않고도 통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프라이빗 링크가 지원되는 5개의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VPC와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는 여러분들의 VPC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5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여러분들 VPC 내부의 IP, 지금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 10.0.0.0.16이라는 그 IP를 사용하는 특정한 DNS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서비스는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파트너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경유하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망설이는 점들을 해소해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VPC와 프라이빗하게 곧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이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VPC를 분리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과금 단위로 분리한다든가, 조직 단위로 분리한다든가, 또는 프로젝트나 서비스 단위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통의 서비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기간 업무 시스템, 예를 들면 인증 서비스와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보통 계열사들의 VPC가 모두 다 공유 액세스해야 되고요. 과거에는 VPC 피어링을 통해서 해당 공통 VPC를 같이 액세스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라우트 테이블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 대역 자체를 모두 다 열어준 상태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나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이런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필터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제공할, 즉 다른 여러분들의 계열사나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VPC 내에서 생성하시게 되고요.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해당 VPC와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더 이상 라우트 테이블 기반인 엔드포인트를 열지 않고도 안전하게 해당 서비스만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온프라미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이후에 참고를 위해서 앞서 보셨던 S3나 다이나모DB의 엔드포인트 기반의 서비스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라이빗 링크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를 표로 만들었고요. 이 두 가지 서비스도 모두 이제 프라이빗 링크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자,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혹시 AWS의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어보셨나요? 아직 한국 리전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일본 리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AWS 서비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이지만 특정한 웹 호스팅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적합한 아주 단순한 호스팅 서비스가 바로 AWS 라이트 세일이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화를 위한 로드 밸런서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라이트 세일을 위한 로드 밸런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한 웹 호스팅 인스턴스를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두고 부하 분산과 장애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제공하는 인증서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인증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오프로드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 리전에 라이트 세일이 런칭이 되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앞선 세션에서 EC2 세션에서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타임싱크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피어링 그리고 프라이빗 링크 공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VPC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타임싱크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VPC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 또는 물론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이제 NTP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문제를 트러블 슈팅하거나 추적하기 위해서는 타임에 대한 동기화, 그 기준시에 대한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NTP는 이제 보편화된 서비스이고 문제는 보통 일반적인 N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외부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VPC는 이 NTP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했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인 경우에는 당연히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NTP 서비스 제공자로 나가는 UDP 123번을 열어야 했죠.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홀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AWS 기본적인 보안 사상은 최대한 인터넷과 접점을 줄이는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임싱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NTP 서비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NTP 서비스가 VPC 내에서 제공이 됩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즉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셨다면 UDP 123번의 포트를 더 이상 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NTP를 사용하는 소스를 여러분들의 VPC에 바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IP가 보시는 것처럼 169, 254, 169, 123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169.254, 169.254 서비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와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VPC에 인터넷 연결 없이 곧바로 아주 정밀한 위성과 원자시계 기반의 타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아마존 AMI 이미지에서는 대부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래된 인스턴스들에서는 아래에 언급되어 있는 이 URL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주요 핵심 업데이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뭐 매주 새로운 어나운스먼트를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많이 과연 확장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적극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수월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열사 또는 여러분들의 다른 VPC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에게 또는 다른 VPC에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리인벤트에서 저희가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고 있는 튜즈데이 라이브라고 하는 기조연설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나 또는 그 외 저희의 기본이 되는 하위 레벨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여기 보시는 네트워킹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세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AWS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인 가드듀티나 웹 와프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후 세션을 지속적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